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6월 30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이 적용된 칩셋을 양산하는 데에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 3나노의 문을 열어주었던 업체는 중국의 채굴용 ASIC 업체였어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서 이에 특화된 반도체를 주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소량의 물량이었고 효율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기한 내에 중국 ASIC 업체에 주문 물량을 납품하는 데 성공함을 통해서 3나노 GAA 공정의 기술력을 증명해 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 아직까지 삼성이 메이저 팹리스를 수주했다라는 뉴스는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텐서 칩을 이미 테스트까지 마쳤다. 그것이 3나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이 엑시노스를 지렛대로 삼아서 퀄컴 스냅드래곤 8gen2를 수주했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카더라이고요. 오피셜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 삼성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다수의 3나노 고객을 수주했다라고 하는 공식 발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죠. 그 두루뭉술한 속에 퀄컴도 있을 것이고 구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만 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오피셜에서도 말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삼성이 아직까지는 3나노 GAA 공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이저 팹리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혹은 유치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일부 물량만을 인수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즉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캐파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바 있듯이 현재 경기 침체에 따라서 PC와 모바일의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시장 위축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길 것인가가 기업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이윤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전작과 대동소이하거나 혹은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업그레이드 성질의 신제품을 출시함을 통해서 성능의 타협을 보더라도 단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끝나누기도 분명 들어가죠. 일반형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과의 차이를 더욱더 벌려서 한쪽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프리미엄 제품군은 확실한 차별점을 두어서 수익성을 담보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의 상황에 돌입을 했을 때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큰 비용이 드는 최첨단 칩셋을 마구잡이로 적용을 하기보다는 첨단 공정 내에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확보된 그런 기술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7나노라든지 5나노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노드인 3나노의 고객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3나노의 첫 메이저 팹리스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만 디지타임즈 발기사이기 때문에 걸러들어야 될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즉 TSMC의 오피셜 보도자료는 아니라는 이야기. 하지만 대만 언론이 아무리 친 TSMC 성향의 관용 언론에 가깝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발표는 조금은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디지타임즈는 TSMC가 애플 M2 프로 칩에 3나노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억대 분량의 물량이 제조되는 A 시리즈와는 결을 달리하지만 M2 라인업도 파이가 그리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3나노 수율을 확보하는 데에 일단 청신호는 켜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삼성과 TSMC의 양산 소식에 대한 차이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템포가 빠르게 선단 공정을 우리가 먼저 확보했습니다 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양산 시점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2위로서 추격자로서 가져야 되는 스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TSMC의 경우 우리는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요. 시험 생산 과정에서 효율을 충분히 수익 구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양산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TSMC의 양산이 삼성에 비해서 계속 늦은 감이 있어 보이니까 TSMC가 삼성보다 떨어지는구나 라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막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디지타임즈에서 발표한 이번 애플 M2 프로 칩의 3나노 양산 의미는 곧바로 이것이 3나노 수익과 연결되는 공격적인 행보의 전초전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디지타임즈발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걸러들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반면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3나노 GAA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대형 고객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구글 테서 3라든지 퀄컴의 스냅드래곤 8gen2와 같은 루머들이 카더라 통신격으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 이거 흡수했어요 라고 팩트체크가 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큰 우군이었던 퀄컴마저 스냅드래곤 8gen2 프리미엄 AP 전량을 TSMC 3나노를 통해 생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기사는 디지타임즈 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야 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 지금 삼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의 양산 수율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대량의 물량을 발주할 수 있는 메이저 팹리스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의 엑시노스 탑재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예 생산하지 않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gen2를 대다수 내지는 전량 S23에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엑시노스를 지렛대 삼아서 퀄컴의 물량을 최대한도로 수주함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보겠다는 고육책이죠. 하지만 이러한 삼성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퀄컴이 삼성을 떠나 TSMC로 넘어간다면 디지타임즈의 그 기사가 사실로 드러나 버린다면 진짜 삼성으로서는 꽤나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엔비디아마저 떠나버린 상황에서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를 지탱하고 있는 꽤나 큰 대들보였습니다. 그런데 보급형이 아닌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래그십 AP를 TSMC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꽤나 큰 아픔일 것입니다. 게다가 빠르게 양산 수율을 잡아가야 하는 3나노 GAA를 적용하지 않고 TSMC의 3나노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TSMC로서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을 얻는 것이고 삼성의 3나노 GAA는 아마 기나긴 겨울의 터널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게 진입을 하게 되었지만 누적된 물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수율을 개선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기업 운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진보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사용해줄 고객을 확보하는 일일까요? 답은 나와 있죠. 왜냐?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술력 대단해요. 이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언젠가는 생기게 될 그 기술에 대한 잠재 수요층을 붙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요. 3나노 GAA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단하다. 나도 한번 사용해봐야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삼성이 3나노 GAA의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삼성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팩트를 기반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언론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GAA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런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꼬집은 거예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팽개치고 기술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연구소이지 결국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의 고민은 아마도 3나노 GAA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최첨단 공정에서의 수익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있을 겁니다. 물론 컴퍼런스콜에서 여러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피셜 컴퍼런스콜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도 괜찮을 겁니다. 즉 유의미한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짓기보다는 삼성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오피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나노 GAA는 지난 2011년 인텔이 트라이게이트, 즉 현재 반도체 제조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인 핀팻 기술을 개발한 무려 12년 뒤에 드디어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가 변하는 첫 관문에 선 공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양산을 성공한 삼성의 기술력이 대단하고 진보하지 못하면 밀려버리는 기술의 야생에서 최고봉의 위치에 올라섰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상품성이 없다면 그것만큼 기업 입장에서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기 침체, 애플의 물량을 주 무기로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TSMC의 저력, 그리고 쉽지 않은 고객 확보, 게다가 지지부진한 3나노 GAA 수율 개선까지 삼성은 3나노 GAA에서 가중구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보면 삼성의 3나노 선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는 삼성이 분명 유리합니다. 삼성과 TSMC의 기술 로드맵을 확인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TSMC가 왜 3나노 핀플렉스를 5개 세부 노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할 수 있는 한 길게 핀팻 기술을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TSMC는 2나노에서 처음으로 GAA를 적용한 공정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시점이 2025에서 2026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의 2년에서 2년 반, 아니 길게는 3년 정도를 3나노 핀플렉스로 버티면서 GAA 기술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즉 TSMC는 삼성에 비해서 GAA 공정에 대해서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이제 3나노 이하로 들어서게 되면 핀팻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GAA라든지 MBC팻이라든지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야 되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될 공정이라면 매를 먼저 맞은 삼성이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시간이 갈수록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점유율에서 삼성을 압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3나노 수율을 잡는데도 애를 먹었던 TSMC가 과연 2나노에서 GAA를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까요? 미지수죠. 이미 TSMC는 3나노에서 공정 기술력에 대한 자존심을 한껏 구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2나노 GAA가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이미 GAA를 적용했습니다. 내년에 이를 더욱더 고도화시킨 3나노 GAA 2세대를 적용한 공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이때부터는 MBC팻이라고 불리는 나노 와이어 대신 나노 시트를 게이트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전력 효율성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삼성과 TSMC의 기술 격차가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삼성이 함나노에서 적용한 이 GAA 기술은 차세대 기술이고요. 함나노를 기점으로 해서 함나노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공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서두에서 떠들었던 내용들은요, 당장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제 나름의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당장에는 시장성이 적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GAA 기술이 주류 기술로 떠오르게 되면 그 기술을 선점한 삼성전자가 당연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삼성의 첫 함나노 GAA 양산의 성공은 당장의 성과로 바라보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삼성도 지금 당장 GAA 양산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TSMC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겁니다. 당장의 실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시선을 유지한 가운데에서 우리 기업 삼성의 저력과 실적을 응원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경제를 말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